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바로 자취와 관련된 Q&A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사실 자취와 인테리어 Q&A 영상을 함께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넣으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개를 나눠서 영상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취에 대한 부분만 Q&A를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공지 영상에서 달아주셨던 댓글들과 또 제 자취일기 시리즈마다 지속적으로 질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본격적으로 Q&A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자취 계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한 번도 자취를 해본 적이 없고요. 항상 통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회사가 집에서부터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왕복으로 이동하는 데만 좀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부모님과 충분한 상의 끝에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집이 저희 첫 자취집이고요. 그 외에 혼자 살아본 경험은 대학교 때 교환학생을 독일로 가면서 독일에서 기숙사에서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짧은 6개월이었지만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이 집에서 혼자 살게 되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취 계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많았던 순서대로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집 구하는 어플들도 좀 많이 나와 있고 다방이라든지 직방이라든지 피터팬의 좋은 집 구하기 이런 어플도 있고 또 네이버 부동산으로도 집들을 많이 알아볼 수가 있어서 특히나 더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급하게 집을 좀 구해야 됐기 때문에 어플들로 알아보지는 않았고 부모님이랑 같이 회사 근처로 와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요 근처에 집들을 좀 보고 싶다 해서 집들을 한 8에서 10군데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부동산에서 다 봤던 건 아니고 회사 완전 근처랑 또 그 근처에 있는 역 주변이랑 또 조금 멀어진 역 주변이랑 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한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부동산에서 추천해주시는 집들을 돌아보면서 집을 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플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는 정말 옛날 방식대로 부동산에 가서 직접 부동산 아저씨랑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또 아무래도 어플을 이용하면 복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복비도 다 지불을 하면서 집을 구했어가지고 큰 팁이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정말 너무 막막하시다면 집을 구해야 되는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처음이라서 집을 구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알아봐서 조금 그런 걱정은 덜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된 답변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집을 구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어플로 구했는지 뭐 부동산으로 가서 구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외에도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저도 이 집을 발견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집들을 돌아봤었는데 아무래도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살 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집을 구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말 역만 가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역은 좀 멀더라도 집이 깨끗하고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채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뷰티 영상을 찍으려면 해가 좀 잘 들어오는 집에서 자연광으로 찍는 게 좋기 때문에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인지가 정말 큰 고민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채광이 안 좋으면 그냥 바로 탈락을 시켰었고요. 집 크기가 물론 좀 더 컸으면은 지금 생각할 때는 훨씬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집 크기보다는 채광이라던가 또 집의 벽지 상태라든지 뭐 화장실 상태라든지 이런 게 깨끗한 상태인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좀 둘러보다 보니 이렇게 신축 건물에 들어오게 됐고요. 아무래도 같은 금액대여도 신축 건물이라서 더 지금 방 사이즈가 작아진 것도 있고 또 이것저것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집 크기까지 함께 고려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저는 이렇게 매우 아담한 5평짜리 집에서 첫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제가 크게 고려했던 부분은 보안이 잘 되어 있는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은 신축집이라서 층마다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1층에도 CCTV가 잘 되어 있고 또 주변에 큰 길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밤 늦게나 이럴 때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집을 구했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일단 수압 같은 것들은 좀 한 번씩 체크를 할 수 있다면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한 번에 정말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창문 다 닫고 습기가 잘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는 신축집이라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정말 그냥 새 집이었지만 누군가 살던 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존의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쓴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마 원하는 집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또 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빠뜨려 놓은 게 있다면 자막으로 달아두거나 더보기란에도 꼭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해 주신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거였어요. 아무래도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증금이랑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기냐 서울이냐 또 경기에서도 또 지역마다 워낙 다르고 서울에서도 지역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부동산 시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어디 지역의 시세는 어떻다더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실하게 딱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 주변 친구들이 사는 집들을 봤을 때 한 1000에 50 정도로 집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보증금 1000에 월세 50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많이 거주를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대학가 주변이라서 좀 그 정도의 시세가 이렇게 깔려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은 물론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지는 않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구했고요. 제가 이 집을 구할 때 월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1000을 올리면 월세를 5만 원을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증금이 1000에 월세가 50이었다면 보증금이 2000이 되면 월세가 45만 원이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금액대를 조절할 수가 있기는 했는데 아마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500만 원에 5만 원인 곳들도 있는 것 같고 1000만 원에 5만 원인 곳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집주인분과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는 이 건물에 뭐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관리비들을 별도로 내고 있고요. 관리비도 건물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워낙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집을 구하실 때 월세만 보시지 마시고 관리비도 어차피 월세랑 같이 합산해서 이미 책정이 된 곳도 있고 따로 말씀하시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월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시가스랑 전기세는 별도로 공과금을 내고 있어요. 전기세랑 도시가스비는 사실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트니까 가스비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전기세보다는 오히려 가스비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정말 조금 난방을 틀었는데도 금방 2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름에 집에서 지내는 내내 에어컨을 풀가동을 해도 전기세가 2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 그렇게 뭔가 난방을 틀지도 않았는데 2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걸 보고 그것도 가을에 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전기 히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온수를 쓰는 거 외에는 따로 난방을 켜지는 않았어서 겨울에 그렇게 관리비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기세를 차라리 조금 더 내고 가스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공과금은 좀 조절을 해서 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집으로 인해 나가는 금액은 아마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조금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더 사고 돈이 여유가 없으면 안 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들었던 금액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인테리어 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금액들 외에 나가는 금액들을 이제 생활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생활비 중에서도 고정 지출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또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경제적으로 완벽히 독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따로 지불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조절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서 그냥 고정 지출로 아예 생활비로 딱 잡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금액들 빼고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적어놓은 게 식비, 그리고 커피, 그리고 기타 술이나 뭐 문화생활, 의류, 인테리어 한 요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식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에서 식당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식당을 이용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점심 비용이 나가지는 않고 저녁 비용이나 아침 비용 정도가 식비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보통 이런 식비로는 월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얼마나 배달을 또 시켜 먹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평균치를 내봤을 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점심을 회사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전 많이 식비가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아침 끼니는 시리얼이라든지 요거트라든지 삶은 계란, 구운 계란, 아니면 에너지바 이런 간단한 것들을 먹고 있고요. 시간이 있을 때는 집에서 챙겨 먹는데 사실 좀 정신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회사를 가는 길에 계란을 사서 먹거나 요거트 같은 거를 조금 먹거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로 가끔 파스타나 이런 걸 해 먹기도 하고 뭐 볶음밥 같은 거를 먹기도 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보통은 좀 약속이 있을 때 약속을 나가서 먹는 비용으로 좀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집에서 해 먹을 때는 뭔가 한 끼에 얼마를 쓴다라고 하기보다는 장을 한 번에 봐와서 그 장 본 것들로 또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충 제가 적어놓은 가계부 같은 거를 봤을 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비는 한 달에 6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저는 워낙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집에 일단 커피 머신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캡슐도 틈틈이 사줘야 되고 회사 아래에서도 커피를 사 먹기 때문에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나갈 때는 10만 원까지 좀 캡슐을 많이 사면 나갈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커피비로 생각보다 꽤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커피는 정말 저한테 먹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가야 되는 비용이구나 하고 조절해서 커피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문화생활이라던가 이런 거는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좀 약속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워낙 유동적이라 그냥 유동 지출로 잡아놓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의류나 인테리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사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은 이제 다음 달로 미루는 거고 이런 거라서 유동 지출로만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생각하실 때 평소에 어떤 식으로 좀 지출을 하시는지 자취를 하기 전에 미리 좀 패턴을 분석해 놓으신다면 자취를 시작할 때 아마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구나라고는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월세를 구하다 보면 풀옵션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는 없었지만 냉장고랑 세탁기는 있었고 또 옷장이랑 책상은 다 있었습니다. 신발장도 있었는데 침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 프레임은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매트리스는 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매트리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도 처음 이제 자취를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주셨던 게 이런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하고 그냥 공과금이랑 기본 생활비 정도만 나가는 때가 자취를 시작하고 언제쯤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정말 다 구입을 한다면 정말 한 달만 해도 그 다음에는 생활비나 이런 것만 나갈 수 있게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금액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도 매트리스만 먼저 사고 침대 프레임은 한 달 있다가 샀었고 또 침대 협탁이나 이런 것도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시간을 거쳐가면서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한 3개월까지는 인테리어나 집에 이제 구비할 소품들을 사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전자레인지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 요리 습성을 고려해서 오븐을 저는 구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어서 저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만 하면 정말로 금전적인 부분은 설명을 웬만큼 드린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보자면 자취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일단 자취의 가장 큰 장점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통금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지만 집에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연락을 드려야 했고 또 막차를 타고 무조건 들어가야 됐어서 엄청 신나게 놀다가도 막차 시간이 다가오면 그 막차 시간을 보면서 놀아야 되는 게 항상 조금 불만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마 이거를 또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막차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고 또 아무래도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랑은 그냥 근처에 만나면은 집 근처에서 만나서 그냥 집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편한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또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게 또 가장 큰 단점입니다. 밥도 혼자 스스로 해 먹어야 되고 빨래라든지 집 먼지 청소 물론 집에 있을 때도 가끔은 도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큰 부분을 엄마가 늘 도와주시고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혼자 해야 되고 휴지가 떨어졌다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는 다 혼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유가 아무래도 부모님의 보살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것도 아마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장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아무래도 집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함께 살던 집이라 뭐 방 구조라든지 방에 있는 가구들이 제 의견이 아닌 이제 부모님 의견으로 구매한 것들도 있고, 가구는 한번 구입해 놓으면 좀 크기도 크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사용을 하게 돼서 좀 제가 원하는 방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냥 인테리어를 하는 소소한 즐거움이 생겼다 정도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단점을 말해보자면 단점은 아마 돈입니다. 집에 살면은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정말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되면 그런 지출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생활비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식비 이외에도 사실 나가는 생활비들이 조금씩은 있긴 있어요. 집에 관련해서 나가는 생활비가 저는 그거를 한 달 기준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매번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대량으로 구입을 해놨다가 하나하나 쓰기 때문에 어떻게 딱 얼마 정도가 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제라든지 섬유유연제, 뭐 샴푸, 린스, 모든 이런 씻는 거 관련, 그리고 세탁 관련, 청소 관련 모든 용품들을 다 구입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짜잘짜잘한 비용들이 합쳐져서 되게 큰 비용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취를 하게 되면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단점도 또 있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집에 오면 온전히 나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원래 저는 집에 있을 때 엄마랑 수다를 굉장히 많이 떨고 동생들도 둘이나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랑도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조금 가끔 심심할 때가 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좋을 때도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취에 대한 Q&A는 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서 좀 이렇게 한 번에 합쳐보니까 딱 요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마 딱 이 정도가 자취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라서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단점으로 또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한테는 좀 장단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청소를 하고 나서 엄청 깨끗한 상태로 누워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좀 매일매일 틈틈이 청소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청소를 하루 이틀 미루기 시작하면 정말 어느 날에는 너무 집이 더러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해요. 물론 저는 이 집에 살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없었지만 조금 집이 작다 보니까 택배가 엄청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집에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꽉 물건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조금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도 개운하고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운하고 기분도 좋고. 하지만 단점은 귀찮다는 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사냐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깨끗한 상태를 보는 게 좋고 청소를 하는 게 좋아서 그렇지 저도 너무 귀찮을 때가 많아요. 정말 먼지를 보면서 먼지들은 왜 이렇게 쌓이는지, 먼지가 아예 안 쌓이면 사실 먼지 청소를 할 필요도 없고 화장실에도 물때가 안 끼면 물 청소할 필요도 없고 되게 귀찮은 일이 적을 텐데 항상 먼지는 쌓이고 물때도 끼고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게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좀 재미를 들린다면 그래도 나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그래서 보통 가끔 날 잡고 집에 와서 오늘은 무조건 청소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 그래도 이 좁은 방인데도 기본 1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래까지 돌렸다 이러면은 이제 더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물론 이 작정하고 청소하는 시간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깨끗한 집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정도로 자취에 대한 Q&A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을 다 달아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월세나 집값을 딱 말씀드리려면 사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여기 지역에서 저는 이렇게 구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대신 인테리어 Q&A 영상에서는 약간 스포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집 내부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구를 배치했는지는 좀 그림으로 그려뒀어요. 그래서 저희 허접한 그림 실력으로 그린 집 구조도 보여드릴 거니까 그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다음 인테리어 영상에서 혹시 아직 질문을 깜빡하고 못 남겼다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인테리어 영상도 마저 찍도록 할게요. 저희는 정말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